여러분,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여전히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시큰거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허리가 잘 펴지지 않거나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에서 깨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는 27년간 골다공증과 관절 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정민호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칼슘을 먹고도 뼈로 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혈관에 붙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72세 김은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칼슘제를 드셨지만 심장 혈관엔 석회질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 달 3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뼈는 그대로였고 혈관만 막혔습니다. 반대로 78세 박선희 할머니는 방법을 바꾼 후 단 5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하던 분이 지금은 손주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칼슘이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칼슘이 뼈로 가지 않는 진짜 이유와 그것을 바꾸는 실천 전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약값을 줄이고 뼈와 관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다면 저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칼슘은 뼈의 주재료지만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하면 몸 전체에서 이상 신호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근육 경련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김순희 할머니는 매일 새벽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혈액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과 근육의 전기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지와 저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골절 위험입니다. 60대 이후 여성은 폐경 후 5년 동안 뼈의 30%가 사라집니다. 뼈가 급속도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정자 할머니는 평소 건강했지만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6개월간 누워 지내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이동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급속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와 잇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기 힘들고 치아가 흔들리는 건 칼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은 갈비탕에 고기도 잘 못 씹을 정도로 치아가 약해졌는데 검사 결과 골밀도와 치아 상태 모두 나빴습니다. 뼈만이 아니라 치조골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문제입니다. 칼슘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혈관 벽에 쌓여 석회화가 생깁니다. 이는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심장 CT에서 혈관에 돌처럼 굳은 칼슘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칼슘 부족은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 치아, 혈관, 전신에 걸쳐 신호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순 보충이 아니라 몸이 칼슘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해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 부족이 단순히 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잠깐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질문에 마음속으로 예 또는 아니오를 떠올려 보세요.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허리를 곱게 펴기 힘들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린 적 있으신가요?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약해진 느낌이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혈관 석회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뼈로 가는 길을 여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제를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 골밀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칼슘이 몸에 들어와도 뼈로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칼슘을 흡수하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결국 칼슘은 소변으로 빠지거나 혈관에 쌓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흡수 단계입니다. 위산이 부족하거나 식사와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 칼슘 흡수력이 약해집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10년 동안 칼슘제를 드셨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운반 단계입니다. 칼슘이 혈액을 타고 이동할 때는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칼슘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 석회화로 굳습니다. 이것이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장 CT를 찍어보면 70대 여성의 혈관에 칼슘이 굳은 흔적이 종종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저장 단계입니다. 뼈로 들어간 칼슘이 머물기 위해선 뼈세포가 활발히 활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뼈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칼슘이 정착하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즉, 단순히 칼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칼슘의 이동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흡수, 운반, 저장 이 세 과정이 모두 원활해야만 칼슘이 뼈로 가서 자리 잡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 3단계가 조화될 때만 골밀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가지 과정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제가 27년간 환자와 함께하면서 정리한 실천 전략입니다. 단순한 칼슘 복용이 아닌 칼슘이 제 길을 찾아 뼈로 가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칼슘만 챙겨서는 골다공증도 관절 통증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흡수, 운반, 저장이 제대로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5단계 뼈 회복 설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이 설계도는 단순하지만 제대로 지키면 3에서 6개월 만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염증을 끄는 것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불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합니다. 불이 난 집에 벽돌을 들여놔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식재료가 들깨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60% 이상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깨를 팔팔 끓는 국에 넣어 오메가3를 다 파괴합니다. 김말순 할머니도 30년 동안 들깨를 먹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방법을 바꿔 불을 끄고 30초 후 들깨를 넣는 방식으로 바꾼 후 단 2주 만에 무릎 붓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염증이 꺼져야 칼슘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천연 칼슘 보급입니다. 검은 깨, 멸치가루 같은
천연 식재료는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을 제공합니다. 검은 깨의 칼슘 함량은 우유의 8배에 달하고 멸치가루는 자연 상태라 체내 인식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깨를 그냥 통째로 드십니다. 이 경우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채 변으로 배출됩니다. 곱게 갈아야만 칼슘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70세 김순희 할머니는 갈지 않은 깨를 20년간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방식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화 영양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뼈만이 아니라 관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멸치가루는 자연 칼슘이 풍부해 골절 예방에 탁월하고 새우가루에는 글루코사민이 들어있어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82세 이순자 할머니는 고관절 골절 후 회복이 더디셨습니다. 하지만 멸치가루를 국에 반 숟가락씩 매일 넣으면서 4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반대로 68세 박정식 어르신은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이 심했는데 새우가루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3개월 후 계단을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 멸치 또는 새우 혹은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자석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대표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목이버섯은 천연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햇볕에 말린 목이버섯을 요리에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5세 박철수 어르신은 칼슘제를 5년간 드셨지만 골밀도 수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이버섯을 주 3회 섭취하고 햇볕을 15분씩 쬐는 습관을 들인 후 6개월 만에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부족하다면 액상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뼈에 저장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깻잎,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에는 칼슘 손실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칼슘제를 오래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깻잎을 매일 3장씩 챙겨 드신 후 6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녹색 채소는 밥상 위에 올리기만 해도 됩니다. 볶음, 쌈, 나물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5단계는 거창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들깨로 염증을 끄고 검은깨로 칼슘을 채우고 멸치와 새우로 강화하고 목이버섯으로 자석을 켜고 깻잎으로 붙잡는 단순한 식탁 습관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만 실천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실제로 이 5단계를 제대로 지킨 환자들의 상당수는 3개월 내 통증 완화, 6개월 내 골밀도 개선이라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5단계 뼈 회복 설계도를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 식탁과 습관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특별한 약보다 매일의 반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국물 요리에는 들깨 한 숟가락을 넣어 보세요. 단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이 팔팔 끓고 있을 때 넣으면 들깨의 오메가3가 모두 파괴됩니다. 불을 끄고 30초 정도 식힌 다음 넣어야 합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떤 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염증 관리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밥에는 곱게 간 검은깨 한 숟가락을 뿌리세요.
통째로 먹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곱게 갈아야 합니다. 믹서기나 절구를 활용해서 미리 갈아두면 아침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깨를 밥에 뿌리거나 미역국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간식 시간에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유, 두유, 미숫가루에 검은 깨를 넣어 마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위에 부담이 없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단, 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스푼이 적당합니다. 간식은 오후 3시 전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늦게 먹는 것은 칼슘 흡수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멸치가루 또는 새우가루를 활용해 보세요. 반 숟가락 정도를 국이나 반찬에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멸치가루는 뼈를 단단하게 하고 새우가루는 연골을 보충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섞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멸치가루는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고소하게 만들어 두면 간식처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린내가 사라지고 꾸준히 먹기 쉬워집니다. 새우가루는 국산 말린 새우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린 후 곱게 갈아 보관하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고 밀폐 용기에 담아두면 2~3주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깻잎이나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세요. 볶거나 데치거나 쌈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하루 3장에서 5장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칼슘 손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런 녹색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4회는 목이버섯 요리를 챙기면 더 좋습니다. 볶음, 탕, 잡채 등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단, 햇볕에 말린 목이버섯을 사용하는 것이 비타민 D 함량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음료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사 직후보다는 최소 1시간 이후가 좋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이다, 콜라 등 탄산음료는 뼈에서 칼슘을 녹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병만 마셔도 며칠간의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보리차나 따뜻한 허브차로 대체해 보세요. 운동 루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양치 후 한 발로 서기 연습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뼈세포 활동이 자극됩니다. 이런 작은 근육 운동은 칼슘을 뼈에 저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생활 속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해 균형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물을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 끼니마다 커피를 곧바로 마시는 습관,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칼슘 관리에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나는 칼슘제를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칼슘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루틴은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며칠만 실천해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아침 들깨국과 검은 깨밥, 점심 멸치가루, 저녁 깻잎 쌈과 목이버섯 볶음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해 골밀도 수치가 뚜렷하게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과 식탁, 하루 30분의 산책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세요. 3개월, 6개월 후 달라진 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랜 진료 현장에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 삶이 달라진 환자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은 74세 김정자 할머니입니다. 10년 동안 칼슘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골밀도는 계속 떨어지고 무릎 통증으로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손주와 산책은 꿈도 못 꾸셨고 밤에는 다리 저림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5대 전략을 실천하면서 5개월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들깨 한 숟가락, 점심엔 멸치가루, 저녁엔 깻잎과 목이버섯을 챙기고 검은 깨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단을 혼자 오르고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손주와 놀이터에 가서 웃으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에서도 골밀도 수치가 상승했고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68세 이성호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평소 짠 음식과 탄산음료가 일상이었고 칼슘 보충제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들깨, 검은깨, 녹색 채소를 꾸준히 챙기며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6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에 이미 있는 재료,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70세에도 50세의 뼈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있고 50세에 이미 약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매일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녁 들깨 한 숟가락, 검은깨 한 숟가락, 그리고 30분 걷기. 이 간단한 실천이 6개월 뒤에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실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건강한 미래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뼈와 관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